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어제는 미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미래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합의를 했습니다. 핵우산. 이젠 본격적으로 한반도에서 핵 문제, 핵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이 즉각 개입을 한다.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린다라는 것. 또 매일같이 핵협의 그룹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한다. 나토식 핵 공유까지는 아니지만 현재보다는 훨씬 강력해진 핵우산이다. 전술핵이라든지 우리가 핵을 갖는 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우리도 이제 핵 방패를 가지게 됐다라는 평가입니다. 또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 정치적으로 굉장히 결단에 가까웠다. 부담이 있었을 텐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한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한반도, 우리나라의 미래에 관한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런 협상들, 이런 합의들이 미국에서는 나오고 있을 때 어제 국내에서는 이재명이 민형배, 위장 탈당을 한 민형배를 복당시키는 정말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죠. 민형배를 복당시키는 이런 결정을 하고 또 송영길, 돈봉투 게이트의 송영길은 김의겸, 가짜뉴스 김의겸을 자신의 대변인으로 임명한다라고 했다가 번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다, 말이 많아서 송영길은 탈당을 했는데 김의겸은 민주당 의원이니까 대변인을 맡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대변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번복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켜보면서 이 나이를 생각했습니다. 나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이냐라고 하실 텐데 미국에 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송영길, 이재명, 김의겸 이런 모두 나이가 두세 살 차이입니다. 다 60에서 62, 3살 지금 이 그룹입니다. 저도 그 비슷한 나이대여서 저는 기자로서 이런 많은 지금 현재 거론이 되는 이런 정치인들을 때로는 가까이에서 때로는 멀리서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그동안 40년 가까이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위 86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386에서 이제 86세대로 된 건데 이젠 686이 됩니다. 60대가 되면. 그런 세대인 셈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바뀌어 가는데 한동훈 원희룡도 또 경쟁하면서 국가의 정책을 다듬으면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내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가다듬고 바뀌어 가는데 송영길, 이재명, 김의겸, 김민석, 조국 이런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30년이 넘게 소위 운동권 세력이다라고 하는데 운동권으로 보면 운동권이 아닌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조국은 운동을 한 일은 거의 없고 원희룡은 훨씬 더 노동운동이나 훨씬 더 강력한 또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래서 운동권이다 아니다 이거로 분류를 하는 것도 그렇고 비슷한 세대인데 왜 이렇게 차이점이 생길까? 송영길과 김의겸이 대변인을 맡기로 했다라고 했다가 제 휴대폰에 이 카카오톡에도 여러 번 문자가 오고 이랬습니다. 맡지 않기로 했다. 개인적으로 친해서 맡아주기로 했는데 보니까 민주당 탈당했는데 김의겸이가 맡는 것이 맞지 않다. 왜 송영길은 김의겸을 대변인 맡아달라고 했을까? 돈봉투 게이트와 가짜뉴스의 만남입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장점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참 실수도 많이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실수를 많이 했죠. 크고 작은 실수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가까운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이상 친구 관계를 유지해온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불굴의 의지랍니까? 의지력이 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 모든 걸 던져서 바로 잡겠다. 이런 의지력이 있다. 맷집도 있다. 돌파력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은 학습 능력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 배워서 그치면 안 되죠. 자기가 새로운 것을 배운 것에 대해서 체화해서 자신을 바꿔가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바꿔가는 능력이죠. 이런 총체적 의미에서의 학습 능력, 변하는 능력, 변신하는 능력, 좋은 방향으로. 저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검찰총장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곧바로 되었고 국민들의 기대를 받는 이유는 또 실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층에서 여전히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바뀌어갈 것이다. 굉장히 더 좋아질 것이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로 가자라고 한 것은 지금 굉장히 복잡해져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식의 친북, 친중으로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가겠느냐? 좋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책임을 지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 한미일, 경제 안보, 협력체제, 동맹을 구축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 동맹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과 중국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이 맞다. 그게 우리 헌정사에서 입증이 된 부분이다. 이걸 이제 결단을 내리고 추진해 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학습 능력, 변하는 능력.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자신이 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사고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검증하고 행동을 검증하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결정이 되면 그걸 바꿔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과학하는 자세지 않습니까? 기존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 그건 이제 과학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과학은 언제나 검증하고 바꾸고 검증하고 바꾸고 언제나 이 학문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학습 능력, 그래서 바꿔가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서 해법을 찾는 그런 방법이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나 부처님과는 달리 공자님의 일생을 보면 굉장히 좀 차이점이, 공자님은 이제 공부를 하고 인간으로서 이렇게 해서 유교를 만든 것이니까 60이 넘어서 70이 되면서 공자님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가 3,000명이 되고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학문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꿉니다. 제자들에게도 그 생각, 자신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고 제자가 옳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자님의 그런 자세를 보면 굉장히 놀랍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가 70이 돼서 자신이 평생 생각해온 가치관이라든지 생각을 바꾼다라는 게, 특히 제자의 지적을 받고 같이 궁리하고 같이 바꿔간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걸 나이를 조금씩 들어가면서 저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제 또 이야기가 되겠지만 공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끊임없이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생각을 바꿔갔다. 학습하고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고 그래서 바로잡아 나갔다. 그게 과학하는 자세가 아니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과학하는 자세, 그렇게 학습 능력이 체질화되어 있다 라는 부분에서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가져봅니다. 또 다른 이 비슷한 세대의 다른 정치인들과는 차이점이다. 소위 86세대인데 과거에 안주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86세대의 특징이 운동권 출신이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친북 반미입니다. 미국에 반대하고 북한과 친하게 지내는, 여기에서 활로를 찾고, 또 하나는 운동권 출신, 독재와 싸웠던 민주화 세대입니다. 이 운동권의 생리가 몸에 배어 있죠. 그러니까 과정이나 절차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지금 독재 정권과 싸우기 때문에 과정이나 절차에서 좀 문제가 많아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운동권의 생리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탈피하지 못한 게 김의겸의 가짜 뉴스고, 이 송영길의 비리에 대한 대처하는 이재명의 이렇게, 이게 이제 법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독재 정권과 싸울 때, 민주화 운동할 때 법을 지켜가면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법을 어기는 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법치를 무시하는 걸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도 바꾸지 않습니다. 이 운동권적 생리를 그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학습 능력이 없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계속 이 운동권의 생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대로. 지난 40년 동안.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민주화의 과실도 따먹고 또 산업화의 과실도 권력을 잡으면서 모두 따먹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그래서 이건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변하는 사람들, 윤석열, 한동훈, 원희룡은 계속 변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그런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운동권의 계보라고 봐야 합니까? 운동권에 얼마만큼 투신했느냐라는 걸로 보면 원희룡이 가장 뛰어날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원희룡을 보고 지금 뭐 과거 운동권 출신이다. 운동권 뭐 생리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자기를 바꿀 줄 안다. 자기 생각을 바꿀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남의 지적을 받고 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꾸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확인해도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참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오보를 바로잡을 때 저도 가장 힘듭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자기 생각 자체를 바꿔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이다 라는 건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송영길이 김의겸을 대변인으로 선택했다. 참 코미디입니다. 송영길의 돈봉투 게이트. 송영길, 김의겸, 이재명, 김민석, 조국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미 친북입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과실, 민주화, 산업화의 과실은 또 따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자녀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돈도 뭐 많이 번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민석이 이번에 뭐 송영길이 굉장히 청렴한 사람이다, 보정한다 이랬는데 송영길도 집이 없고 자신도 집이 없다라고 했는데 김민석은 과거에 또 이런 돈과 관련된 사고도 치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또 법치를 무시합니다. 운동권의 생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송영길, 김의겸에게 대변인을 요청했다. 둘이가 송영길은 연세대고 김의겸은 고려대입니다. 둘이가 뭐 학창 시절에도 좀 알았다라고 합니다. 김의겸이 송영길이 부탁하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줄게라고 했다가 이거 뭐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김의겸이가 대변인 해준다는 게 우스워지니까 이제 그만둔다 또 번복을 했습니다. 이것도 운동권의 생리입니다. 민주당이니 뭐 국민의힘이니 이 당보다 자신의 인간적인 결속력, 운동권의 결속력 이걸 더 우선으로 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선민의식입니다. 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자기들은. 이런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탈당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보다 개인적인 관계, 운동권으로서의 관계, 그래서 대변인을 맡아주겠다. 그랬다가 번복을 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송영길로서는 아마 지금 법을 또 무시해야 됩니다. 가짜뉴스가 필요할 겁니다. 가짜뉴스는 지금 뭐 김의겸이 자신의 말대로 잔재주를 잘 부립니다. 잔기술을 잘 부립니다. 그래서 짝짝꿍이 잘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과거에 40년 전에 동지 아닙니까? 운동권 동지. 참 해프닝입니다. 그걸 맡아달라고 하는 송영길이나 맡아주겠다라고 하는 김의겸이나 생각의 틀이 40년 전에서 바뀌지 않은 겁니다. 청년들이 보면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왜 민주당 의원이 대변인을 봐? 비합리적이잖아. 뭐 가짜뉴스다, 비리 저질렀다 뭐 이런 것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안 되겠다 싶으니까 번복을 한다고 또 뭐 문자를 보내고 난리를 쳤습니다. 지금 이재명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석, 조국은 뭐 운동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민석도 뭐 마찬가지들입니다. 지금 다 생각의 틀이 40년 전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86 세대는 이제 물러나라, 꼰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이 70이 된 공자님에게
3,000명의 제자들이 꼰대다, 생각이 굳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바뀝니다. 공자님은 계속 제자들과 토론하면서 내 자세, 내 학문하는 자세, 내 학문하는 이론이 틀린 것은 없는가, 교정해야 될 것은 없는가. 그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좀 다른 경우지만 부처님도 보면 설법하는 것을 계속 바꿉니다. 연구합니다. 기존의 설법 방식을 바꾸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교단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부처님이나 공자님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잘못은 있고 실수도 있고 누구나 바른 생각을 하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 생각이 뒤처지고 틀린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나 비판을 받아들이고 교정해 나가는 과학적인 자세를 갖지 않으면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한동훈, 원희룡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굉장히 훌륭하다. 박수를 받을 만하다. 송영길, 김의겸, 이재명, 김민석, 조국 등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교정할 수 있다라는 것, 고칠 수 있다라는 것,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학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윤석열 정부의 장점이고 또 어느 정부나 어느 시대, 어느 정부, 어느 리더십에나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어제 해봤습니다. 송영길과 김의겸의 어제 그 대변인을 맡는다 맞지 않는다라는 그 해프닝을 보면서 여러 가지 든 생각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정상회담에서의 성과, 일단 1차적 성과, 또 뭐 외자 유치 박수를 보냅니다.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라고 봅니다. 송영길, 김의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줍지 않게 나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뭐 나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나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